국제개발 리얼라이브 시작합니다. 저는 연디, 저는 이반장입니다. 이거 다시 하자. 왜요? 왜? 난 이반장하고 누구 할 거라고 안 할 거예요. 잘 지내셨어요? 네. 얼굴이 빨개졌어 지금 웃느라. 네, 저 잘 지냈어요. 그러십니까? 네네. 저는 요즘 기침 때문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네. 있습니다. 그 기침하시느라고 편집하는데 고생이 많으세요. 이런 거죠? 기침 걷어내는. 제가 이거 커트 엄청 하고 있어요. 네. 진짜로. 네. 하다 보면 목이 간질간질하고 네. 밤늦게 하고. 네. 그리고 제가 또 오늘 또 애청자분한테 피드백을 받았는데 연디님 목소리가 좋다고. 네. 두 번째죠? 네. 우리 두 번째. 와이프마저도. 우리 아내는 내 목소리 괜찮다고 이제까지 하고 살았는데 여기 의문의 일패했네요. 갈아타셨네요 이제 저한테.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게 있어요. 오늘 마이크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은 게 마이크를 바꿔야 마이크 빨이었다. 마이크 빨이었다고? 지금 네네네. 바꾸셨어요? 그래서 네네. 그래서 오늘 좀 바꿨어요. 네. 네. 당구장에서 이제 당구 잘 안 맞으면 큐대 바꾸듯이. 오늘은 아주 특별한 게스트가 있습니다. 네. 스페셜. 네, 스페셜입니다. 스페셜. 여러분 제 자신감 넘친다, 연디. 오늘은 제 목소리를 좀 뭐랄까 좀 까불까불하면서 네. 이제 연디님이래서 네. 반장님 1승을 한번 드리려고. 네, 제가 오늘 점심 때 이분을 만났어요. 제가 이야기를 한 4시간 정도 하다가 우리가 사는 얘기 하는 사이거든요. 뭐 인생 얘기 하다가 저녁 약속이 있으신 분인데. 네. 아 그래요? 네, 우연치 않게 저녁 약속이 퇴짜를 마셨더라고요. 오늘 날이었네요. 네, 안타깝고 그래서 여기를 끌고 왔습니다, 일로. 네. 지금 녹음하는 시간이 네. 오후 10시 45분. 네. 언제 끝날지 네, 몰라요. 연디님 기타 레슨 끝나고 지금까지 기다렸어요. 이분 여기 끌어다 놓고 기다리게 만들었어요. 드디어 끌고 왔습니다.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제가 존경하고 이 백수계에 이 백수계를 걷어먹이는. 그러세요? 네, 엄마 백수. 네. 엄마 백수. 네. 직접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좋다. 오늘 갑작스럽게 점심 약속 이후에 끌려온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녹음이라니. 네. 제가 한 지금까지 4시간, 5시간 기다렸나요, 연디님을? 죄송해요. 한 4시간 반 기다리고서 이제 드디어 녹음을 갑자기 녹음을 하지. 갑자기. 네. 저한테도 갑자기 녹음을 하자고 가자고. 지금 당장 가자고. 그래서 끌려왔습니다. 성격이 급하세요. 제가 이렇게 인생을 즐길 줄 압니다. 오늘의 닉네임이 있어요. 닉네임 닉네임? 네. 급조했죠. 아까 뭐라고요? 기억이 안 나. 오늘은 그 컨셉이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는데 B사감님 아시죠? B사감과 러브레터. 모르세요? 몰라. 문학적인 분이 아니라. 그래요. 인생이 좀 강팍하신 분이라. 네. 저 해외에서 살다 온 사람이라 좀 외국인 노동자 좀 해주세요. B사감과 러브레터의 B사감님 컨셉을 좀 따왔어요. 네. 제이사감님. 제이사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오예. 어떤 분야에서 일했는지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제가 일했던 기관은 순환보직이 원칙인 기관이었어서 입사는 후원자 관리하는 부서로 입사를 했었고요. 아동보호 전문기관, 총무팀, 그리고 해외사업국, 국제사업 분야. 해외사업국에는 어디 있었죠? 해외사업국은 네팔이요. 네. 네팔? 네팔. 그리고 뭐 해외사업국이 이제 저희가 여러 권역을 두고 있었는데 그 하나의 권역에서 이제 사업국을 지원하는 업무 했었고 나오기 전에는 국제 감사하는 파트에서 일을 했습니다. 네. 이제 해외 사업국 입장에서 이 감사를 본부에서 감사가 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뜨악하죠. 이제 당연히 뭐 있는 엄청 일인데,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또. 부담스럽고 부담스럽고 그리고 무게감이 뭔가 있는 이렇게 거죠. 발갓되지 말아야 되니까. 네. 발각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죠. 뭐 걸리지 말아야 되니까. 뭔가. 그래서 닉네임이 제이사감님이신 거예요. 네, 제이사감님. 그래서 이 닉네임이구나.
이 반장님 인제 이해하신 거예요? 네네네. 이제 잘 이해했습니다. 네. 반장님 네. 총명하신데. 네네. 총기가 빠르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국제개발에서 해외 사업국을 모니터링하는. 네. 예, 이분이 이제 경험이 많긴 한데 그 중에서 최신 경험으로 해외 사업국 모니터링 감사. 이에 대한 부분이 네, 이런 부분을 한번 썰을 한번 풀어보면 좋겠고 행정에 좀 국한돼서 모니터링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쭉 읊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감사라는 것 자체를 모르니까 뭘 하러 가시는 건지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감사하니까 뭐 회계 부정이라든지 뭐 그런 걸 하러 가실 것 같긴 한데 회계 부정하러 가는? 우리 같이 부정하자. 근데 그런 거를 이제 하러 돌아다니시는 그런 업무인 건가요? 좀 비슷하기는 하죠. 근데 이제 주로 모니터링 이런 것이 좀 많은데 일반적으로 사업국에 대한 네.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이 많죠. 네. 단체들에서 사업국에서 어떤 사업적인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사업 파트에 대한 모니터링은 좀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제가 했던 업무는 행정 파트 쪽에 조금 많이 국한이 되는 업무였어요. 근데 그럼 행정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 개념으로 보면 회계, 총무, 인사 그런 이런 파트. 인사, 총무, 회계. 네, 쉽게 말하면 좀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각각의 이제 세부적으로 보는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면 지금 이걸 한번 먼저 설명해 주세요. 예산이나 이게 행정을 진행하는 이제 구조들을 좀 먼저. 제가 있던 단체를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이제 본부가 있고 사업국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본부에서 모금을 하게 되죠. 그리고 네. 사업국에서 자체적인 모금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모금을 해서 사업국에서는 어떤 사업 계획을 세우죠. 예산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일반적으로 이제 연사업 계획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세우는데 이제 그것에 근거해서 사실은 사업국에서는 돈을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연 단위의 사업 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이제 예산 계획들이 같이 포함이 돼서 이제 사업에 대한 계획들이 세워지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떤 본부에서 얼마만큼의 모금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사업국이 얼마만큼을 배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따라서 그 사업국의 예산이 결정되기도 하고. 그렇죠. 뭐 모금이 돼야 돈을 보내주죠. 그렇죠. 계획 아무리 신나게 세워봐야. 그리고 아니면은 전체적인 어떤 그 예산의 포션 가운데서 사업국 각각의 이제 하나 사업국만이 아니라 여러 개의 사업국들이 사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 계획에 근거해서 본부에서는 예산의 포션을 정할 수가 있죠. 이 국가는 어느 정도 얼마. 이렇게 예산 계획이나 사업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건데 제가 가서 하는 일은 잠깐만요. 네. 연디 듣고 있어? 연대 딴 생각하시나요? 딴 생각하는 것 같은데? 못 따라오시는 거죠? 끼어들 타이밍이 없어요. 일단 한번 하고 끼어드시면 돼요. 이미 근데 몇 번 갔어요. 몇 번. 끼어들 타이밍 질문이 몇 번 갔어. 몇 번 갔어.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랬구나. 질문 안녕. 네. 근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국에서는 이제 사업 계획이라는 걸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연사업 계획에 의해서 사업국에서의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사업 계획을 한다는 건 사업을 진행하는 데 돈이 들잖아요. 물론 이제 돈이 안 들어가는 사업도 있지만 사업 계획에 결국은 예산 계획에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같이 있어야지 되는 거죠. 이 사업을 이러이러한 예산에 근거해서 진행을 한다라는 계획이 세워져야지 사실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사업을 할 수는 없으니까. 물론 그러니까 할 수는 이게 있겠죠. 그렇죠. 할 수 있죠. 하나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네요, 절대. 그럼요. 쉬운 일이 아니죠. 제가 그 어려운 걸 하네요. 네. 네. 아직 안 하셨잖아요. 네, 앞으로 할 한다 준비. 이거죠. 네. 이걸 모금 절실합니다. 근데 이분이 모니터링을 엄청 많이 다녔어요. 몇 개의 나라나 했죠? 제가 감사만으로 갔던 국가는 12개 국가였습니다. 12개 나라를 통째로 다 그 운영을 다 감사를 한 거죠. 그렇죠.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거. 그러면 그 나라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겠네요. 뭐 돈을 보면 사업도 다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그런 거잖아요. 네, 전반적으로 그냥 봤다고 해야죠. 뭐 속속들 다 한다라고 하면 거짓말인 것 같고요. 제가 본 부분에 대해서의 전반적인 흐름, 뭐 전반적인 체계, 전반적인 운영 구조 이 정도는 파악했다라는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감사의 위치에 가 계시려면 인정받고 엄청 청렴하고 청렴.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아니에요? 순환보식? 그렇죠. 발령이죠. 발령으로 갔죠. 발령으로 인하여. 아니 근데 이제 성향이 딱 성향이 맞고 않겠습니까? 거기에 네. 어떤 역량이 있으니까 한 거죠. 예. 제가 감사 파트 전에 갔던 곳이 권역본부였는데 권역본부에서도 약간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그런 파트였었거든요. 그렇죠. 업무가. 그러니까 일맥상통하죠. 그리고 국제사업 부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행정이죠. 행정통. 행정 쪽. 혹시 그러면 네. 아까 되게 많다 그러셨는데 몇 개? 10몇 개국? 12개국? 네. 감사로 갔던 것은 12개국. 몽골, 캄보디아, 인도, 필리핀, 나와버리네. 베트남, 방글라데시, 타지키스탄 이게 이제 아시아 권역이었고 르완다, 말라위, 탄자니아, 차드가 아프리카군요. 차드 어딘지 알아요? 연디님? 몰라요. 아프리카에 있다는 것만 알지 차드가 어딘지 말라위는 알죠. 말라위. 아니 몰라요. 되게 점점 사국이 문외한으로 아니면은 듣기 어려운 국가명이죠. 사실 이 국가들. 신기하네요. 그렇죠. 차드말라. 차드는 되게 생소해요. 네. 과테말라는 좀 익숙해요. 커피. 네. 안티구아인가? 뭐였지? 네, 안티구아. 그래? 안티구아 커피 유명하죠. 세팅이 같은 스타일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각 나라마다 나라가 틀리더라도 그렇죠. 세팅은 매뉴얼대로 진행이 본부의 되고요. 가이드나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업의 틀거리, 약간 방향성 이런 거는 동일한 구조라고 봐야 되죠. 네. 네. 뭐 달라요? 가면 보이는 게 사실 뻔하지 않아요? 갈 때마다 익숙하지 않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1년에 이제 5개 국가를 갔었고 그 다음에 5개 국가를 갔었는데 1년 가면 그래도 남들은 좀 수월하겠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각 국가마다 잘하는 게 있고 약한 게 있어요. 그게 국가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럼 잘하고 못하고는 그 현지 직원들의 역량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사회적인 특성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네요. 그냥 제 경험을 통해서 느끼기에는 관리자를 파견하잖아요. 대표자를 파견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부장이나 이런 대표자의 가치나 마인드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현재 직원의 역량 이런 것들이 그렇죠. 조금 많이 좌우되는 것 같아요. 사람 인력의 역량이 제일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실 사업이 굉장히 우리 분야에서도 사업이 드러나는 분야거든요. 행정이 드러나지는 않거든요. 어디든 간에 행정이 드러나지는 않고 사업적인 거 무슨 일을 하고 있지? 어떤 일들을 하고 있지가 주로 앞으로 드러나는 거지 행정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돌아가는 톱니바퀴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지부의 대표 내지는 직원들 이런 마인드면 사실 좀 더 체계가 탄탄하고 어떤 실수 없이 진행되고 업무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느낄 때는 대표가 어떤 생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지라는 것들이 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 현장에서의 업무들은 이게 그런 엄청 묶음이잖아요. 일들의 묶음. 네. 터지면 엄청나게 일들이 그쵸. 크게 터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니까 정말 소홀하게 하면 안 되겠네요. 이거. 네. 이게 사실 드러나는 거는 사업이 드러나죠. 그냥 평가받는 거는 쉽게 말해서 보여지는 걸로 평가받는 거는 사실 사업적인 것이 큰데 무너지는 거는 사실 행정이나 시스템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뭐 하나 실수해서 무너지지는 않아요. 그냥 그 사업이 실패일 수도 있고 사실 그 사업이 망해도 실패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렇죠. 그 거기에서 얻는 교훈이 노하우며 네. 이런 것들이 다 어차피 그 사업국의 자산이고 직원들의 자산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한 프로그램이 뭔가 잘못됐다고 해서 그게 실패라고 볼 수는 없는데 네네. 무너진다고 볼 수도 없죠. 그거는 이제 경험이 되는 거죠. 근데 행정적인 체계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 사실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죠. 근데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조직을 운영을 하다 보면요, 행정 체계가 받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잘 되기 쉽지 않아요. 이 사업하고 이제 행정 시스템하고 이게 분리되지 않아요. 이제 좋은 직원을 잘 관리하고 그 조직에서 예산을 잘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전반적인 체계가 밑에 기저에 깔려 있어야 그래야 사업이 결국 현장에서 잘 되거든요. 이게 근데 나고. 제가 볼 때는 한동안 감춰질 수 있어요. 드러나지 않을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깊게 들여다보면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사실 좀 드러나게 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의 기반이 흔들리게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근데 아까 이제 연대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다 못할 수 있잖아요. 지부장도 뭐 만능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부장의 인식이나 가치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인식이 있으면 사실 현지에서 그걸 할 수 있는 직원을 뽑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직원을 세우면 되는 거죠. 다 지부장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관리자가 뭐를 중점적으로 가치를 두고 있는가, 행정이나 시스템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그 분야에 조금 더 인력적인 부분이든 교육적인 부분이든 투자가 가능한 거죠. 근데 그런 인식이 없으시면 사실은 이제 사업의 성과 보여지는 것에 대한 목표를 두고 이제 달려가기 쉽기 때문에 사업국에 있는 그 지부에는 거기 안에는 내부 감사 같은 건 없어요, 그러면? 아니요,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저희 있는 데도 있었어요. 있어요. 네. 네. 아, 있어요? 네. 그러면은 내부 감사는 누가 한국 사람이에요? 아니요, 현지 직원. 현지 직원들이 네. 내부 감사예요? 네. 조금 규모가 있는 데는 이제 내부 감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직을 이제 만드는 분위기였어요. 제가 있던 단체도 이미 그 나라에서도 네. 만들고. 사실 규모가 작은 데는 감사가 만들어질 필요성까지는 없을 수도 있고 어렵죠. 왜냐하면 인력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국가 사업국의 발전 단계도 어느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조직, 또 그 한 단계 넘어서면 그래도 또 여러 가지 조직들이 조금 더 붙을 수 있고 이런 단계적인 이제 변화가 필요한 거죠. 조직적으로도. 저희 같은 경우도 감사가 있었어요. 감사관이 하나 있고 그리고 감사관은 이제 감사를 하는 거고 정기적인 감사를 해요. 몇 개월에 한 번씩 그 사업장을 이렇게 다니면서 사업장에서 예산 어떻게 쓰는지 감사하고. 근데 이제 그거 전에 또 모니터링이 있어요. 예? 헤드 오피스에 모니터링이랑 감사랑 틀려요? 네, 좀 달라요. 저희는 모니터링을 하는 그러니까 행정 모니터링을 하는 헤드 오피스에 이제 관리직 직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직원들이 이제 기본적인 행정 업무를 하지만 네. 또 이제 사업장에 가서 사업장에 있는 사무소에 있는 그 행정 직원들을 교육시키기도 하고 뭐 잘못된 거 있으면 한 번씩 들춰보면서 뭐 이렇게 해라라고 지시도 하고 수정도 하고 그렇게 하는 모니터링이 있고 이제 자체적으로 감사가 있죠. 감사는 이제 제대로 예산 관리를 했는지 못했는지 그거를 평가하는 감사죠. 그리고 이제 제2사감님 같은 경우는 이제 본부에서 사업국 전체를 보는 그런 감사를 하는 거죠. 높으신 분이에요. 엄청난 분이셨네요. 오, 장난 없다. 정말 할 말이 없네. 근데 이제 지금 이 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어떤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고 또 감사 시스템이 있고 이런 국가는 사실 제가 있던 단체가 큰 규모였는데도 사실 모든 사업국이 이렇게 갖추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사실 좀 굉장히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데죠. 네. 그래서 제가 사실 감사 가서 보는 꼭지 중에 하나도 현지에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도 사실은 점검을 해요. 왜냐면 본부에서 가는 감사는 되게 한계가 있어요. 다 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사업국 자체 내에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 사업국도 어떤 프로젝트를 여러 개를 갖추고 있을 수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그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이 사업국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건 거죠.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인 거죠. 이렇게 갖춰야 될 조직적인 구조인 거죠. 근데 그 이렇게 큰 조직이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되니까 자체 감사도 있고 모니터링도 있고 그리고 본부에서 이제 감사팀에서 감사관이 내려오기도 하고 이런 체계가 있는데 작은 조직들한테 이거를 막 다 해라라고 디테일한 관리나 뭐 감사 체계나 이런 게 요구되는 거는 그건 바람직한가요? 현실적으로 그런 체계를 갖추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원의 한계도 그것도 있고. 다 예산이잖아요. 그럼요. 돈이 다 들어가는. 왜냐하면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니까 네. 직원 월급 주기도 빠듯한 기관이 어떤 감사 체계를 갖추고 뭐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이런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사실 모니터링이라는 게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하고 있는 업무들이 잘 진행되는가를 보는 거잖아요. 점검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사업일 수 있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 행정일 수 있고 그러면 사실 어떤 원칙을 스스로 세울 수 있다면 사실 그거에서부터 출발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조직의 경우 감사 체계, 뭐 모니터링 체계를 갖출 수는 없지만 어떤 이런 인식이 있다면 하고 있는 업무들 가운데에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요소들을 조금 미연에 찾는 거예요. 그게 누가 찾아요? 누가? 담당자들이 스스로 찾을 수도 있죠. 업무를 하기 때문에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누군가 가이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모니터링이나 감사를 하는 이유는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점검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좀 위험성이 있는 요소들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 깊은 인사이트 이런 거를 스스로 이제 갖고 약간 사무국을 가이드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조금 그 체계를 자체적으로도 만들 수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제2사감님이 좀 이렇게 작은 단체 돌아다니면서 어디 놀아다니까요? 한 번씩 꼬집어주면 좋겠다. 이 반장님 단체 만들면 아니 하겠습니다. 그 정말 뭐랄까 그 원칙 세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되게 중요한 거네요. 그냥 막 주먹구구식으로 가서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네. 이런 체계도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들 만들어서 그 주어진 환경 안에서 고군분투하는 현장에 뭐 지부장들도 많죠. 예, 직원들도 많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몰라서 사실은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럴 수도 있죠. 네,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경험해야지만 알 수 있는 것들은 사실 그 경험이 전수되지 않으면 알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나오기까지는. 근데 이제 어떤 역사가 짧을 수도 있고 담당자가 자주 교체되거나 그렇죠. 그래서 그 노하우가 그냥 단절돼 버리는 일들이 사실 우리 파트에서 사람 좀 바뀌면 꽤 다 많죠. 새로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국 모니터링 사업국의 내부 감사를 가면 뭐 회계, 인사, 뭐 총무 이렇게 이제 분야별로 한번 확인을 할 거잖아요. 네네. 저 질문 하나 더. 네. 네네. 질문 하나 더 있는데 그러면은 행정감사도 있어요? 행정감사라고 하지는 않는데 행정감 말 잘못 나왔어. 대박. 이거 편집하지 마. 이거 편집. 지금까지 뭐 한 잤지? 건지 졸았지? 말이 잘못 나왔어. 행정감사가 아니고 나 뭐 한 건지 모르겠어. 사업감사 따로 있어요? 사업은 감사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사업 파트가 감사에도 들어올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주로 한 파트는 행정 쪽을 많이 봤고요. 왜냐면 네. 사업은 우리 단체를 그냥 예를 들면 이전 단체를 예를 들면 죄송해요. 우리 단체래. 이 어떡하지? 걷잡을 수 없는 소속감. 아. 17년을 일했는데 소속감 이거 어떻게 17년 지나야지. 제가 일했던 이전 단체에서는 사업적인 모니터링은 조금 사업부서에서 많이 갔어요. 많이 정말 가요? 네. 왜냐하면 기금이 좀 있잖아요. 기금 사업 같은 경우는 그 기금으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한 조금 정기적인 모니터링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에서는 사업 파트까지는 안 본 것도 크죠. 일반적? 네. 사업은 이제 사업 모니터링, 사업 평가가 있어요. 사업 평가, 모니터링 사업이 평가가 따로 종결되고 있고 난 다음에 사업의 전체의 임팩트에 대해서 평가를 하죠. 그리고 이제 행정에 관해서는 이렇게 별도로 그렇죠. 감사가 진행이 되고 네. 그러면은 감사를 그렇게 진행하려면 어느 사업에는 얼마큼 돈 쓰고 어느 사업은 어떻게 돈 쓰고 하려면은 그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저의 예를 들어보면 아주 세세하게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돼서 어떠한 성과물을 내고 이렇게까지 파악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산이 이제 일반적으로 같은 국가가 200만 불에서 400만 불, 뭐 500만 불 이런 규모의 되게 큰 국가 단위였고 사업국이지만 그 사업국에서 프로젝트가 막 10개 이상? 15개? 확인하기 되게 힘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상세하게는 어려운데 그냥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돈의 흐름을 따라서 사업의 맥락을 좀 짚어가기는 했었어요. 그리고 예산이라는 게 그러니까 회계에서 보는 게 그 돈이 쓰여질 곳에 쓰여져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 돈이라는 것은 꼬리표가 있어요. 이 돈이 뭐를 위해 쓰여져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꼬리표가 달려있는 돈이 있는 거죠. 네. 그 목적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어떤 후원자는 이 돈은 우물을 파는 데 쓰겠습니다. 이 돈은 집을 짓는 데 쓰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우물을 파는 데 100원으로 쓰였는지 50원만 우물 파는 데 쓰고 50원은 이물을 사용했나 이런 것까지는 보죠. 완벽하게 보지는 못하지만 볼 수 있는 한 보죠. 최대한 깊이. 연디님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네. 이 낮장까지 다 체크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네. 그러다가 안 되면 이거 그 지출 증빙 자료 가지고 자기 숙소 들어가시는 분이에요.
이게 지금 다 출장 가서 하는 네, 일이잖아요. 출장 가서. 근데 이제 이런 분이에요. 봐야 할 거는 너무 많고 수행 인력은 인원이 뭐 무작정 무한정으로 인력을 많이 주지 않으니까. 그럼 가시면 네. 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뭘 보냐고요? 예를 들면 출장 가면 출장 가면 사실은 출장 가기 전 단계에서의 이제 준비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본부라고 할 수 있는데 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문서들, 관련된 문서, 온라인 뭐 오프라인 문서 볼 수 있는 것들을 다 봐요. 인사, 회계랑 그 뭐 자산이든 이런 관련된 문서들을 최대한 볼 수 있는 한 봐서 분석을 하는 거죠. 분석을 해서 나름대로의 답을 내요. 내 쪽에서 답이 안 나는 것들은 현장에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 확인할 것들에 대해서 한번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현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현장에만 있는 문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지출결의서, 그러니까 돈 쓴 내용들 있잖아요. 그거는 본부에서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가장 많은 시간을 그렇죠. 투입하는 것이 이제 회계 장부들 보는 거, 돈 쓴 거. 현장에서 확인했을 때 이 돈이 이렇게 쓰여졌을까? 약간 이런 거. 그리고 이 돈을 이렇게 쓰여진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어떤 시스템으로 관리를 해서 이 결과를 냈지? 이런 거는 다 보죠.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지출 증빙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돈을 쓰는 데의 어떤 참고가 되는 자료들이 이제 결의서상에 붙는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는데 시간을 좀 쓰는 것 같아요. 그런 예산 구조 파악하고 이런 것들 사전 단계 작업이 적어도 한 달은 해요. 아 그래요? 네. 한 달 정도 사전 작업을 하고 얼마나 가세요? 거기서 얼마나 있다고 오시는 거예요? 현장에서 있는 시간이 그냥 가장 짧게는 5일 정도였고요. 5일로는 사실 좀 턱없이 부족해서 나중에 좀 뒤쪽으로 가서는 적어도 한 7일에서 한 10일 정도는 이제 현장에서 봐요. 현장에 헤드 오피스도 가고 네, 사업장 가고. 오피스도 다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헤드 오피스에서 사업장의 거리가 멀면은 사실 멀죠. 좀 우리 뭐 12시간 굉장히 힘들어지죠. 처음에 이제 딱 가면 파악하기 위한 브리핑을 그쵸, 받죠. 브리핑을 받죠. 저희가 이제 브리핑에 구조를. 이런 내용, 그러니까 사전에 공문을 보내요. 우리가 이런 걸 볼 거다라는 자세한 내용을 보내고 프리젠테이션은 이러이러한 내용의 프리젠테이션을 해달라라는 걸 보내서 그 프리젠테이션이 사실은 시스템적인 거거든요. 네. 인사총무 회계 관련된 시스템에 대한 어떻게 거를 관리하고 있느냐. 그렇죠. 그거를 통해서 일단 파악을 하는 거죠.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시간에 잘 들어야지 제가 쓸데없는 질문을 다시 하지 않거든요. 직원들에게. 그때 딱 체계를 내가 캐치한 다음에 그 체계에 근거해서 사실은 현장 감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체계가 조금씩 달라요. 원칙이 조금씩 다르고. 그렇죠. 지역마다 본부라고 하지만 아까 얘기하신 예를 거대로 들면 지역 국가마다 특징이 있으니까. 비교견적은 이 국가는 300불, 뭐 저 국가는 200불. 그러니까 기준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죠. 국가마다 국가의 문화나 그 돈의 크기나 뭐 시장의 환경이나 그런 게 다 다르니까 자체 가이드라인이 규정이 있거든요. 다 따로 있어요. 네, 감사는 자체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본부의 어떤 상위단의 그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현장에서는 영수증 단위가 굉장히 작아요. 우리나라에서 쓰는 1억하고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쓰는 1억하고는 완전 천지 차이죠. 기준이 완전히 달라서 값이 틀려서 그런 거죠. 네, 그렇죠. 네. 값이 틀리고 그리고 주로 시골 지역에 지역 개발 사업을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시골 지역에서 쓰는 단위, 돈의 단위에 영수증들이 붙을 거예요. 네. 그럼 뭐 어마어마하죠. 그걸 다 보신다고요? 그거를 가지고 봐야 되죠. 왜냐면 왜 사전 품위가 없어라고 했는데 이 국가는 이제 뭐 10불 이상이면 사전 품위가 붙어야 되는 그런 원칙이 있으면 사실 제가 그걸 지적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저는 못 하겠네요. 약간 문화 충격. 연디님의 문화 충격. 저는 장난 아니에요. 저는 하루 종일 그 행정 문서를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행정 뭐 다 그렇지만 성향이 조금 맞아야 되는 것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냥 성향적으로 혼자 작업하는 게 조금 편하고 문서를 계속 봐도 뭐 괜찮은 그런 성향이 조금 있고 굉장히 활동적인 본인 얘기하느라 힘들어하네. 성향이 있잖아요. 근데 막 활동적인 성향은 앉아서 막 문서 보라 그러면 정말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인사 관리죠. 이러한 성향의 이러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업무를 주는 거. 사실 이게 이제 인사 관리예요. 그래서 지부장님들은 이제 이런 걸 잘해야 되는 거죠. A 친구는
가만히 혼자서 작업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구나라는 것. A 친구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구나.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파트를 배정해야 되는 게 그렇죠. 사업국에서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인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인사를 잘하면 회계 관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네. 만약에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은 네네. 잘못된 거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거는 뭐 그 자리에서 뭐 바로 처리를 어떻게 해요? 아니면 다 보고서 같은 데서 네, 뭐 심할서 때리나? 이게 이제 사실 제가 이제 감사라고 해서 들어갔지만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적하고 이런 경고하는 그런 체계로만 한 게 아니라 직원들하고 의사소통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하고의 대화 이 과정에서 이제 사실 모니터링 개념하고 좀 중복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직원이 이것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가 지적할 거리가 있을 때 이렇게 업무 처리를 한 이유를 사실은 물어봐요. 왜냐하면 현지에서의 그럴 수밖에 없는 사실 그 자체만의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저희는 이제 공용 영수증을 붙이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뭐 상점에서 물건을 샀을 때 상점에서 발행한 영수증 있잖아요. 네. 자체로 만든 영수증이 아니라 그 상점에 공용 영수증을 붙이는 게 원칙인데 자체 영수증이 막 너무 많이 붙어 있는 사례들이 있어요. 자체 영수증이? 네. 자체 영수증 뭔지 알아? 지부의 자체적으로 만든 양식이죠. 양식을 지부의 양식에다가 뭐 예를 들면 뭐 교통비 이래서 100원 이런 식으로. 네. 그게 원칙적으로는 그거를 쓰지 말아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사실 교통비는 가능해요. 영수증을 발행 안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상점에서 물건을 사고 이랬을 때는 상점에 영수증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자체 영수증이 막 많이 붙어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먼저 사유를 확인을 하죠. 아주 시골이라 상점에서 영수증을 발행을 안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많죠. 네, 엄청 많죠 그런 경우. 뭐 원칙적으로는 비교 견적 얼마 이상은 비교 견적. 뭐 예를 들어 컴퓨터를 사면 이 상점에서도 견적서를 받고 얼마인지 저 상점에서도 견적서를 받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한 군데 샵에서만 사는 거죠. 그거는 사실 지적거리거든요. 저희는 얼마 이상은 뭐 3개의 비교 견적을 하게 돼 있고 이러니까. 근데 여기 지금 3개 안 붙었으니까 경고 뭐 이런 식이 아니라 이제 확인을 해요. 왜 이렇게 했냐라고 하면 이제 사유들이 다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수증 발행을 안 해. 내지는 그 지역에서는 가서 컴퓨터를 살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어. 그러면 사실 비교 견적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불가능하네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현지는 사업국들은 그런 일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개념으로 한국의 잣대로 생각하면 사실은 다 지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그 현지 상황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또 그쪽의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그거를 이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무조건 지적하고 오는 것이 사실은 다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감사하시는 분하고 완전히 개념이 다를 것 같아요. 수 있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국내에서 감사하시는 분이 만약에 해외를 가서 보면 그냥 다 지적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이 있죠. 뭐 국내 사회복지법이 뭐 이런 데는 굉장히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촘촘하거든요. 자세하고.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해외 나가서 보면 이제 이거 다 왜 이래 다 잘못된 거야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사실 해외는 뭐 국내도 사실은 국내 사업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지 더 잘할 수 있는 것처럼 해외는 또 해외만의 특수성을 좀 이해하고 있어야지 조금 더 그냥 지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선을 위한 방안을 좀 함께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이현디님 지금 숨 막힌 저 표정. 숨 안 막혀요? 숨 안 막혀? 너무 빡빡한 거 아니야? 아니 근데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 빡빡하다기보다는 우리나라 잣대 가지고 외국 가가지고 막 엄청 지적질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직원들이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어요. 뭐 현장 상황도 모르면서 막 현지에 대한 이해에 근거해서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서 적절하게 계속적인 질의와 응답 그리고 그거를 조율해가는 과정인 거네요. 네네 감사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한국에서 봤을 땐 문제야라고 생각하고 간 것들이 사전에 문제인 것 같다. 왜냐면 요거 사전 하나 잡아야겠다. 감사를 하니까 번트 잡았네. 네. 근데 현지에 가서 보면은 그냥 문제 아닌 걸로 제가 판단하고 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런 좋으시다. 질의응답 그러니까 봐주는 차원이 아니라 충분히 그럴 만한 사정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그럼 앞으로는 더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거나 그런 방법으로의 개선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게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왜냐면 지적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지적하는 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렇게 현장에 대한 이해와 네. 뭐 현장에서의 상황들을 좀 더 고려하려고 하고 더 나은 쪽으로 이제 발전시키려고 하고 하는 그런 그런 내부 감사면 정말 좋죠. 그런 마음으로 양쪽에 다 봐야 좋죠. 될 것 같아요. 감사라는 게 뭐 지적 자체 물론 필요한 경우가 있죠. 뭐 비위 감사 이런 거는 지적하고 잡아내야죠. 네, 그런 게 음. 있지만 제가 했던 감사는 전반적으로 사업국의 발전을 위한 거였기 때문에 그거는 알게 하는 게 중요하지 뭐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하고 그 방식이 이렇게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지적 자체만으로 이거 잘못됐어라고 지적하는 것 자체만의 의미는 사실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대부분은 이제 예산 쪽 그리고 돈을 어떻게 쓰는지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판단하시는 거네요.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게 그거고 네. 그 외에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나 자산 관리, 자산도 사실은 그 법인의 재산이잖아요. 네. 현금이 아니다 뿐이지 사실은 현금을 자동차, 주고 오토바이, 구입한 거죠. 뭐 건물이 있을 수도 있고 건물, 땅이 있을 수도 있고 차 말씀하신 것처럼 오토바이, 뭐 비품, 컴퓨터 이런 것들 다 이런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차량 이런 거는 명의라는 게 있어요. 자산은 네. 비품은 사실 자산이랑 구분이 되는데 자산이라는 거는 명의가 있거든요. 이게 누구 명의지라는 게 있는데 그게 법인의 돈으로 구입한 건 당연히 법인의 명의여야 되는데 그런 인식 자체도 없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명의, 뭐 지부장 명의, 뭐 현재 직원 명의 이런 것들이 이제 개선되도록 하죠.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 단체 우리 이전 단체 같은 저희 경우 단체 가지고 있었는데 두 번째 저희 단체 이소속감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이제 잘 못하고 있는 국가들도 꽤 여러 군데 있어서 뭐 좋은 국가들의 사례를 또 같이 공유하기도 하고 현장에서 아 그렇게 네네. 사례도 공유. 아 그러면은 그런 거 있어요? 업무 체계가 잘 갖춰져 있거나 막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뭐 이상적인? 어떤 한 국가를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약간 좀 국가적인 특성을 보면 사업국의 운영 연차가 조금 오래된 국가, 그러니까 사업국이 좀 오래전부터 만들어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노하우가 국가. 좀 쌓이는 네. 거네요. 근데 또 그것만은 아니에요. 현재 직원들의 연차가 조금 높아서 그동안에 진행되어 온 사업에 대한 노하우며 뭐 어떤 구조적인 것에 대한 좀 이미 갖춰져 있는 거죠. 이미 갖춰졌다기보다는 이전부터 이제 뭐 열심히 해온 거겠지만 그리고 파견 직원, 지부장이라고 하는 관리자들을 파견하잖아요. 그 관리자도 굉장히 중요해서 관리자가 사실 자주 바뀌었거나 이런 국가들은 또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위태위태하군요. 왜냐하면 조금 일관된 방식으로 사업국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게 이제 왜냐면 시스템에 의해서 그리고 지부장도 사실 사람이고 뭔가 다 알고 가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현장에 가서 현지에서 적응해야 되고 뭐 설사 다른 국가의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이동한 국가에서는 또 다른 경험 그리고 또 다른 적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부장이 뭐 1년, 2년 뭐 약간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적응하고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체계적인 부분을 손을 대기는 사실은 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알아야지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요. 뭐 직원들이 퇴사율도 많고요. 사업이 갑자기 커지면 기존 직원들을 올려서 사업을 맡겨야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직원들을 또 막 다시 뽑아야 되는 새로운 경우도 직원들 있고. 뽑고 훈련시키고 보직 배치 새로 하고 막 이러면 안 봐도 깝깝하네요. 좀 어렵죠. 그 사람들이 많이 바뀌죠. 이게 또 어떤 그 리스크죠. 혹시 그런 것도 있겠네요. 그 채용 비리. 인사 쪽을 본다 그랬잖아요. 네. 사실 그러니까 어느 파트든 비리 파트를 내부 감사가 가서 발견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어떤 일반적인 감사 분야에서도 비위 감사, 비리 적발 뭐 이 부분은 또 다른 파트로 관리되는 것 같은데 누가 찌르지 않으면 모르겠네요. 내부 고발이 없이는 사실 비리 감사는 불가능하다라는 게 좀 통설로 알려져 있는 거고. 이게 내부 고발이라고 그러면 이런 거죠. 기존에 아까 말씀 계속하신 그
행정 시스템이 돼 있어요. 네. 그 시스템 안에서 발견이 되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어떤 직원이 사업하기 위해서 예산을 썼어요. 근데 네. 예산을 부적절하게 썼어요. 막 자기 친구한테 컴퓨터를 샀다든가 비싸게, 아니면 뭐 어디다가 뭐 좀 돈을 좀 횡령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회계 직원이 예산 검토를 하면서 지출 검토를 하다가 잡아내고 그 잡아낸 거 가지고 내부적으로 보고 체계를 올리는 거죠. 그 사업장 매니저한테 얘기하고 매니저가 다시 헤드오피스 행정 매니저한테 얘기하고 보고 체계를 이용해서 네네네 보고한다는 네, 거죠. 네. 그 시스템에서 이제 걸러진 거죠. 잘못된 방식들이. 이제 그런 경우는 좋은 사례예요. 그렇죠. 이게 시스템이 작동한다라는 걸 아주 반증하는 건강한 거니까. 조직이죠. 네. 그래서 그거를 내부 체계에 의해서 조치하는 거죠. 내부에서 조치하고. 네네. 제대로 다시 그때는 이제 급파를 하는 거죠. 감사를. 그래서 네네. 감사관이 가서 제대로 문제를 다 확인한 다음에 리포팅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조치를 취하는 거죠. 채용 비리도 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친인척. 너 모르는 친구. 사람이라고 데리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는 내부에서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인사 관리는 뭐 이게 채용 비리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없죠. 그래서 인사 쪽에서 보는 거는 이게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직원을 뽑았나라는 거를 사실은 보기는 해요. 그래서 절차를 되게 중요하게 하는 생각하구나. 절차와 어떤 문서, 네. 증빙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중요하죠. 면접을 봤어요. 5명이 면접 봤어요. 점수가 다 괜찮아서 뽑은 거라는 어떤 증빙이 있고 그쵸. 절차가 돼 있느냐. 조작해.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조작한 많죠. 거고 뭐고 없을 수도 있어요. 아예. 아예 없을 수도 있죠. 네네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시스템이 갖춰진 어떤 중형 대형 조직을 얘기하는 거고 작은 조직에서는 뭐 한 3-4명이 일하는데 그렇죠. 맞아요. 네, 뭐 그럴 수는 없으니까 뽑는 거죠. 이제 승인 안 받고 그러니까 승인 체계를 보는 이유는 담당자가 임의로 돈을 집행하지 않는 구조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담당자가 승인을 안 받고 집행을 한다라고 하면 아무도 그 돈을 썼는지 모를 수 있거든요. 회계 직원만 아는 거죠. 네. 임의 집행을 막을 수 있죠. 저는 혼자 하니까 모든 것이 이미 집행. 그럼요. 사장님이시잖아요. 제 말이 아니 그 승인이 된 거죠. 스스로 승인하는 거죠. 켄지가 연디에게 승인 받고 막 이런 식으로 저 혼자서 아니 사업국도 만약에 직원이 한 명이면 그렇죠. 돈을 들고 은행 가서 돈을 어디 이렇게 지출을 해야 되거나 이제 은행 가서 이제 돈을 찾은 다음에 그 지출을 안 하고 그 돈을 들고 도망을 가요. 그럴 수 있죠. 찾지 못해. 그렇죠. 못 그런 찾으면 경우도 뭐 있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현금은 어찌됐건 보유하고 있으면 사실 위험성이 높죠. 뭐 이렇게 도둑이 될 수도 있고 되게 비일비재한 일이니까 도둑이 드는 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다 많이 털리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현금은 사실은 보유 한도를 정하고 있고 필요할 때 사실은 그 직전에 뽑아서 빨리 소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시스템이라는 게 되게 뭔가 대단하고 크고 막 이런 것 같지만 이런 건 거죠. 이런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원칙이죠. 방식. 근데 이거를 잘 정해야지 너무 또 심하게 해버리면 사업을 하기 굉장히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계속 원칙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현장 상황하고 정말 적합하게 원칙을 적절하게 만들지 않으면 사업할 때마다 계속 막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어지고 수표로 쓰라. 수표가 잘 발행이 안 되는데 수표를 받고 싶어 하지 않아. 아마 그 공급자들이. 그런데 수표를 쓰라는 원칙을 딱 정해버리면 수표 싫대요. 공급자들이. 나 수표 받을 거면 너네한테 안 팔아. 막 이래요. 맞아요. 그러면 막 수표를 받아주는 공급자를 찾아서 비싸도 또 간다고요. 잘못된 틀거리나 원칙 때문에 아주 손해보는 잘못된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원칙을 아주 적절하게 현장에 그래서 원칙은 사업국 상향에 맞게 사업국에서 만드는 게 가장 좋은 거죠. 후원자들의 돈이 송금이 돼서 현장에 가면 이제 현장 직원들을 통해서 이제 사업에 사용되고 행정에 사용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니까 정말 일일이 하나씩 다 하는 게 굳이 이렇게 NGO 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사업체도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철저하게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내가 번 돈이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그 일을 하도록 맡겨주신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쓰는 사람 한 명 한 명 각자 그게 이제 본부도 본부고 사업국도 사업국이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내가 뭐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잘해야지, 뭐 나는 행정이니까 뭐 괜찮지, 이런 게 아니라 그 돈을 사용하고 있고 그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서포트하고 있고, 그게 일선에 있는 사람이든 후방에 있는 사람들은 다 동일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얘기 하신다. 이게 요즘 되게 뭐 NGO의 책무성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죠. 투명성. 뭐 기관이 투명해야지 뭐. 근데 사실 기관이 투명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 개인이 투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나왔어요, 명언. 그러니까 나 개인의 투명성이 모여야지 기관이 투명해지는 거지. 뭐 누구 때문에 조직이 투명하지 않고 누가 뭐 책무성을 잘 지키지 않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돈을 쓰는 사람이 결국은 그런 마인드를 갖고 그런 가치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대단한데 이 두 너무 투명해서 투명 인간들 되셨어요. 리플 달리는 거 아니야?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막 댓글에 막 다 올라와 막. 무섭다. 저는 하여튼 인사 관리가 이 모든 관리의 핵심일 수 있겠다. 당연히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사람의 가치관, 그 마인드, 그 책무성, 그게 정말 중요한 것처럼 그런 사람 잘 뽑아야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공정하게 어떤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뭐 경쟁하기도 하고 성과를 내기도 하고 이렇게 승진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아는 사람 뽑아다가 그냥 막 아무데나 턱턱 자리 주고, 지부장이 이뻐하는 직원이니까 매니저 주고. 지부장이 쟤 마음에 든다, 쟤 나랑 친하다, 쟤 말 잘 통한다, 나한테 잘한다. 그래서 뭐 능력이나 뭐 어떤 성과 상관없이 뭐 매니저 주기도 하고, 막 순서도 없고 절차도 없이 그냥 막 승진 이렇게 시키고 저렇게 시키고 편의를 봐주고, 이런 거는 완전 원칙이 무너진 거죠. 그러면 좋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가 없죠.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잃게 되죠. 와, 오늘 얘기 나오는 것들이 일관적인 게 있네요. 뭐가 있어요? 원칙, 그리고 시스템. 시스템. 그리고 계획대로 쓰는 거, 사람. 그거네요. 근데 아까 이렇게 감사관님이셨던 제이 사감님의 얘기를 쭉 들으면서 현장에서 일을 했던 사람의 관점에서 되게 좋았어요. 현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시각이나 현장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 관점이 너무 좋다.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저 일했던 지역 중에 10개 중에 한 사업장은 수상가옥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헤드오피스에서 5시간 6시간 차 타고 가서 거기서 조그마한 배를 타고 물 위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보트를 타고 가서 거기서 일하는 거예요. 은행 없어요. 은행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이제 도시에서 돈을 찾아가지고 현금으로 찾은 다음에 그것도 막 현지화 얼마 현금으로 다발 얼마나 그쵸. 많아. 가방 하나죠. 네. 가방 하나 가득. 네, 근데 보트 타고 다니다 보면 거기 보트 되게 외길도 많아요. 그 보트의 강도도 있어요. 보트 강도? 네, 보트 강도들이 또 돈이 있는 차강도 걸 알면. 있는 것처럼 사실 차강도들도 꽤 많잖아요. 차강도가 있습니까? 왜냐면 이제 수상가까지 가려면 숲을 막 위에 물이 있는 곳을 막 헤치고 가야 되니까 몇 시간씩 그 사이사이에 그 길에 강도들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어떤 위험한 상황인데도 현금을 들고 가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한테 뭐 마이크로 파이낸스로 이제 돈을 대출한다거나 뭐 수금을 한다거나 뭐 그런 거, 그리고 아이들 뭐 교육용 어떤 프로그램을 위해서 지출을 한다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되게 열악하고 어렵죠.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도 다 정산할 거 하고 막 영수증 웬만한 거 뭐 붙이고, 수상가옥에서 뭐 샀어요. 영수증 어떻게 달라 그래요? 영수증 없는 걸. 종이도 잘 안 쓰는데. 배에서 파는 거. 과일 샀어. 막 적어주세요. 막 이럴 글 못 써. 그렇죠. 글 못 쓰는 사람들 그럼 많죠. 어떻게 해요? 이게 아시안도 이 정도인데 아프리카 사막 국가 이런 데는 어떻게 했냐고요. 그런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은행이 가깝고 우리처럼 막 인터넷 뱅킹 되고 그렇죠. 우리는 문만 열면 은행이잖아요. 뭐 그런 상황인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 있고, 막 시간에 쫓겨서 막 은행에 빨리 가야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달라요. 여기 이 한국에서 업무하는 거랑. 근데 이제 현지 직원들 되게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도 많고 현지에 맞게 이제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런 현장을 잘 이해하고 이렇게
감사 내부 감사 와서 도와주려고 하고 더 개선시키려고 하고 이런 게 잘 만나면 시너지가 있는 거죠. 야, 그냥 감사라는 게 그냥 까로 가는 게 아니었군요. 예. 생각했던 거랑은 굉장히 많이 다르네요. 제이사감님의 감사는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역량 강한 것 같아요. 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의 나중에? 괜찮아요. 감사도 그렇게 하냐 막 이렇게. 감사 이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러는데. 그렇지만 작은 단체라도 네네. 아까 설명해주신 것처럼 적용되는 원칙은 분명히 있는 거죠. 네. 원칙. 네. 컨설팅 한번 하시죠. 이런 분야 완전 지금 그러니까. 12개국의 그 국가 단위 사업장을 탈탈 털어본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많으실 그것도 거예요. 사업장 규모가 막 저희가 지금 300만 불, 막 400만, 500만 불 이런 규모를 댓글 달아 막 저는 68개국 막 댓글에 막 68개국 저는 68개국 저는 소소하게 막 그래. 12개국이요? 12개가 나오셨네요. 12개가 뭐 20개 넘으면 얘기하세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네, 아무튼 막가는 여기서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분 뭐 필요하시면 뭐 저한테 연락 주세요. approbop@gmail.com입니다. approbop@gmail.com 네. 입니다. 좀 홈페이지 저희 오픈한 거 아시죠? 네, 전 들어가 봤어요. 2회 때. 죄송해요. 제가 나중에 가입도 안 하셨어요, 들어가 반장님? 볼게요. 네. 반장님 너무 바쁘셔가지고 가입도 안 하시고. 무성의 하시네요. 네. 홈페이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reallive.orkr입니다. 들어오셔가지고 가입하세요. 이게 제가 만드는 의도가 조금 있어요. 일단은 제가 약간 이쪽 분야를 잘 모르잖아요, 제가. 네. 그래서 거기 홈페이지에서 제가 잘 몰랐던 것들 하나씩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저는 저의 학습 용도가 약간 숨어 있습니다. 보면서 정리도 하고 저 요즘 책 읽고 있는 것들도 좀 올려놓고 그러니까 아마 관련해서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 외국 서적들 있잖아요. 영어가 또 능통하신 분들은 그런 책들도 되게 많이 읽으시고 할 텐데 그런 거 있으시면 소개도 좀 올려주시고. 우리 번역실 있습니다. 번역실 있습니까? 네, 저희 단체에 번역실 실장님이 어제 임명됐어요. 누구요? 누군가요? 실명 안 밝히. 그렇죠. 네, 닉네임 지금 빨리 지어서. 김번영님? 이 뉴요커? 이 뉴요커님. 네. 이 뉴요커님께서 번역해 주시는 겁니까? 네네네. 아직은 자원봉사로. 그쵸. 나도 자원봉사인데 저도 자원봉사. 네, 대표가 월급을 못 받는데 지금 이게 무슨 급신. 우리 좋은 일 하면서 돈 얘기하지 맙시다. 어쨌든 홈페이지가 그런 의도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정보도 공유하고 그리고 좋네요, 학습, 그러니까 학습이란다. 그 대학교 혹은 대학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란 말이죠. 그런 데서 생기는 뭐 생각들, 그렇죠. 그런 것들도 계속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정말로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면 현장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게 학습의 장이 되지 않을까. 일단은 저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문외한의 지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씩 제가 보고 이거 좋은 영상들 그런 것도 업데이트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좋은 거 있어요라는 것을 제보를 많이 해주세요. 그럼 계속 제가 끌어다가 업데이트하고 좋은 책 계속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장의 목소리, 현장의 관점, 현장에서 공유되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 더 많이 퍼지고 더 많이 사람들한테 이해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게 훨씬 더 발전되는데 바른 방향을 갖고 발전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현장 전문가들이나 활동가들의 상황들을 이해시키고 또 공유하고 스스로 하는 그런 어드보커시 뭐 이런 옹호 활동 이런 개념이니까 팟캐스트도 계속 많이 들어주십시오. 오늘 처음 나오신 오늘 점심에 점심 먹다 말고 납치당했어. 저랑 4시간 얘기하다가 납치당해서 4시간 기다리고 연디님 이 시간까지 녹음해 주신 제이사감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팟캐스트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더 좋은 에피소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